공주보거든요. 공주보 시설 현황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보의 위치는 지금 서 계시는 곳이 공주시 우성의 평목리수 우안이 되겠고요. 반대편에 보이시는 곳이 공주시 웅진동 자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호 수문을 닫았을 때 관리 수위는 해발 기준 8.75m고요. 현재는 수문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완전 개방을 해서 해발 한 3.5m에서 3.7m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수위차는 한 5m 정도 수위가 하강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홍수위는 백년빙도에 홍수가 왔을 때 해발 한 17.59m까지 올라가는데, 작년에 좀 홍수가 컸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한 12.5m까지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준공 후에. 그리고 저수용량은 요 공주보 상류부터 세종보 하류까지의 그 저수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수문을 관리 수위를 유지했을 때 한 1550만 톤이 되겠는데, 지금은 개방한 상태여서 그 저수용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정면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소수력 발전소인데, 발전시설 용량이 한 3000kW 정도 되고요. 그건 이제 1500kW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연간 발전량을 보면 1594만 kWh가 되겠는데, 이건 한 연간 15,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전소 시설인데, 그 보호 개방으로 인해서 상하류 낙차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운유 중에 있습니다. 공주보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보의 재원은 연장은 총 280m가 되겠고요. 280m 부분에 6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의 수문 중에 승강식, 그러니까 위아래로 수문이 작동하는 승강식이 3기가 되고요. 전도식으로 해가지고 1m 높이로 눕혔다 세웠다는 형식이 12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위를 유지했을 때 물이 흐르지 않는 고정보가 약 6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m, 200m, 60m 합쳐서 보 280m가 되었고요. 이 공주보 위에 있는 공도구 같은 경우에는 총 465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 교통량이 한 4,000대 정도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에 따른 경관변화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2017년, 2018년, 2020년인데 2017년은 이제 보 개방 전이고, 요 위치는 공주보 상류 한 5, 6km 정도 위에 있는 그 신관동 그쪽 공원지구입니다. 신관동 쪽에 개방 전 모습과 개방 후 2018년 개방 바로 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작년 2020년도 개방 후에 좀 한 2년이 경과된 후의 모습을 보면 이 모래톱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좀 볼 수 있습니다. 복합형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어도 쪽으로 물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문부를 통해서 어류들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면 저 계단처럼 쭉 올라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 오른쪽 수문 옆에. 그게 이제 아이스아버식 어도라고. 그게 이제 물고기 이제 이쪽에 들여와서 상류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수위가 없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수문부를 통해서 어류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보의 그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예, 저게 요게 이제 보의 모양 컨셉을 보시면 봉황이 저 분홍색 부분이 여의주입니다.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부분이고, 저 뒤에 보시면 꼬리처럼 노랗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이제 봉황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준공 당시 그쪽에서 낙하 분수가 있거든요. 경관 조명하고. 그래서 조경 부분에 이제 저기 야간 경관 부분을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뭐 운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 봉황을 선택해서 저렇게 만드신 겁니까? 봉황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이 왕의 도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해가지고 봉황을 컨셉으로 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은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여기서 이거를 치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상류 쪽에 보면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그 장기 원봉 소화기 양수장이 있거든요. 그 보를 닫아놨을 때 이제 그거를 양수를 치수를 했었는데, 지금 보 개방하면서 그 대책들을 다 밑으로 좀 2단 가압이라 이런 펌프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물 이용에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쌍신들 쪽에 이제 지하 수위가 약간 이 공주보 상류 수위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지하수가 좀 떨어졌었는데, 야용량이,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해서 지하수 대체 관정을 지금 설치해줘서 지하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보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주보 자체가 그 홍수조절 능력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 공급하고 상당부의 이제 교량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을 확보를 하고, 그 수위차를 이용해서 이제 소수력 발전소도 이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조사팀에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쪽 금강수계 쪽에 어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19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20년도도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올해 지금 4년차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금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17년도부터 개방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금강 수계가 이 보호 개방에 따른 수생태의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수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년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류군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공주보인데 세종보하고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개방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고,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 개방 그리고 이제 부분 개방이 진행되다가 완전 개방이 되고 나서는 완전 개방이 진행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직 요 위에 위치한 세종보하고 공주보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나타나고요. 지금 세종보하고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 지금 수심 유속 그리고 이 깨끗한 모래톱, 앞서 설명을 들으신 이 모래톱입니다. 원래는 이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아주 단순한 서식처 형태를 나타나고 있었어요. 물의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깊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바닥에 뻘층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류들이 서식하기에는 서식처의 다양성이 높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군데군데 여울도 생성이 되어 있고 흐름도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는 소 부분도 군데군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속해서 물살이 빨라지고 강우가 생기면서 이제 퇴적물이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바닥의 모래질이 매우 깨끗해졌어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금강에 흰수마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흰수마자는 원래는 낙동강하고 금강 그리고 한강까지도 한강의 특정 이제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과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요 서식처는 낙동강 쪽이었고요. 금강도 이 금강 본류하고 유입 지류에 원래는 서식을 한다고 보고가 돼 있었어요. 2012년도, 그러니까 보가 건설이 되고 담수가 되기 전, 그때 금강에서 흰수마자가 금강 본류에서 마지막으로 채집된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보호 개방 전까지는 전혀 채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세종보가 완전 개방이 진행되고 나서 2019년도에 이제 세종보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금강 본류에서 처음 흰수마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흰수마자의 서식 범위가, 발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데가 지금 그 공주보 하류 쪽인데, 이 공주보 하류 쪽에서 지금 저기 형성되어 있는 모래톱 쪽하고 이 앞쪽에서 흰수마자가 지속적으로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쩌면 흰수마자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흰수마자는 지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그리고 국내 고유종, 그리고 그 보존 가치가 되게 높은 종이죠. 그래서 이런 금강의 고개방에 따른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게, 지금 여기 그 보호 구조물이 있고 어도가 있거든요. 원래 보호 구조물이 닫혀 있으면은 이 어도를 통해서 연속성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이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물고기들은 어도를 통해서 상류로 일부 개체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방이 진행되면서 이 보호의 구조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 금강에 건설되어 있는 세종보하고 공주보, 백제보는 모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 시 이 보호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물고기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이 서식처의 변화와 더불어서 연결성, 연속성을 확보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지금 금강하고 낙동강 하구뚝이 임시로 이제 개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구뚝이 개방되면은 이제 기수성 어종이나 바다에서 들어오는 회유성 어종이나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이 이동을 해서 담수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그 끝이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함안보, 그리고 금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제보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물고기가 백제보까지 올라오면은 그게 길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어도를 통해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어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확률 자체가 좀 높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거의 순수한 담수 물고기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강우가 많이 지속되고 완전 도개방이 완전 이루어졌을 때 이 금강 공주보 상류 쪽에서 가숭어라고 하는 주연성 물고기, 그러니까 하구나 바다 쪽에서 주로 서식하는 어류인데 그 가숭어가 2개체가 채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일시적인 결과라고 보여졌었는데 저희가 어제 계속 이번 주에 금강 수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보가 전부 다 완전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백제보 상류에서 숭어의 치어가 채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개방에 따라서 그리고 하구뚝 개방 연동에 따라서 이런 주연성 어종들이 위까지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구나, 왕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결과를 또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중에 어류 군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런 금강의 좋은 결과들은 이제 낙동강이나 차후 개방이 진행되는 낙동강이나 영산강 그리고 한강에 있어서도 좋은 예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옷차림이 조금 특이한데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류조사 기본 복장입니다. 뭐 잡으러 가세요, 오늘? 저희는 어류조사니까 그 투망하고 족대를 이용해가지고 어류를 잡을 수 있게 이제 생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생태 조사. 이게 투망이에요? 네, 이게 투망입니다. 14절 투망이고요. 망목은 7 곱하기 7mm입니다. 지금 여기서 투망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발로 왜 그렇게 쿵당쿵당 합니까, 발로? 이거 족대 같은 경우에는 네. 숨어 있는 물고기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 밑에 숨어 있는 물고기 아니면 수변에 숨어 있는 물고기들을 포획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는 물고기들을 발로 저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수변에 뭐 수초나 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고기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나오게 해서 채집을 하는 건데, 지금 손에 들고 그거 뭐예요? 누치입니다. 네. 누치요? 누치. 새끼구나. 누. 그리가 큰 강의 본류 쪽에서 많이 서식하는 어류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끄리가 원래는 뭐 금강하고 한강 이쪽에서 서식을 했는데 낙동강으로 옮겨갔어요. 낙동강에서는 이입종이고요. 이거는 피라미입니다. 흔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피라미 작은 물고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라미가 클 때는 한 병까지 자라요. 이거는 한 조금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피라미. 요거는 피라미. 피라미. 요거 얘가 누치고요. 큰 게 누치고. 지금 방금 저 용건이 잡은 물고기는 몰개라는 물고기예요. 몰개. 네, 이 정도가 이제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 사이즈고, 이 몰개도 이제 금강 본류에서 우점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는 물고기고요. 얘는 이제 참마자. 네, 참마자.
참마자라는 물고기고, 참마자는 이 누치하고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참마자를 누치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완전하게 다른 물고기예요. 보시면은 이 형태가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하죠. 이게 민물 검정 망두기예요. 망두어과 3종을 다 잡아오셨어요. 미러, 민물 검정 망두, 갈문 망두. 이게 이제 민물에 서식하는 망두어과 어류들이에요. 이 댕경모치는 금강에서 많이 나타나는 물고기고요. 최대 크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누치. 제일 크네, 그죠? 네. 얘가 피라미. 그리고 참마자. 얘가 댕경모치. 갈문망두. 모래무지 치어입니다. 흰수마자 멸종위종은 실제로 이제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종들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잡힌 게 전부 종류가 다 다른 거네, 그죠? 그렇죠. 지금 누치, 끄리, 피라미, 참마자, 댕경모치, 몰개, 민물검정망두, 갈문망두, 그리고 미러, 참중고기, 모래무지. 오늘 저희가 공주보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공주보 개방이 되고 보호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으로는 시료 채취를 하면서 수질 현장 항목을 동시에 측정하고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질 항목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수질 항목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결과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찬찬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주보 수문이 열리고 저희가 이제 시료 채취를 위해서 선박을 타고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기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선박이 저희 연구소의 선박인데요. 예전에 보를 개방하기 전에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도 이제 보트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보를 개방하고 나서 수심이 많이 낮아져서 저 아래쪽에서 선박을 내려서 이렇게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노란색 부표가 저희 수질 측정 지점입니다. 보에서 상류 500m를 기준으로 지점을 정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보를 개방하기 전부터 이렇게 동일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시료 채취를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정 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좌안, 우안으로 각각 이제 중앙에 위치하는 점을 찍습니다. 그 포인트를 이제 쉽게 그냥 좌안, 중앙, 우안으로 불렀을 때 각 포인트에서 또 수심별로 균일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1개 또는 2개의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수심 2m고요. 2m가 채 되지 않는 지점에서는 수표면에서 3분의 1 위치, 그리고 2m가 넘는 지점에서는 3분의 1, 3분의 2 깊이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서 동량으로 섞어서 하나의 그 대표 시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수질 측정망 지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있으면 교량 위에서 뭐 수심이 얕아서 도섭이 가능하면 도섭으로 이런 식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드로 채숙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정해진 위치에 도착했을 때 이거를 정확한 수심에 맞춰서 넣고 이렇게 들어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시연을 위해서 저희가 저쪽 슬로프에서 미리 약간의 시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물에 직접 이걸 담아서 측정을 하는데 오늘은 그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간단히 통에 담아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하고 비 온 다음 날하고 이게 좀 달라요? 비 온 뒤에는 상류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내려오기도 하고 유기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폭은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생각보다 더 클 때 예를 들어 뭐 10년 최대치가 떴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상류에서 오염원을 찾거나 이런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하게 됩니다. 보시면 금강권역 중에서 금강권역에 약 480여 개의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에 대한 조사를 이제 청, 지자체, 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서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다. 여기 초록색 바가 보인데요. 여기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렇게 금강에 3개의 보가 있습니다. 여기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렇게 금강에 3개의 보가 있습니다. 모래톱 같은 경우에 이제 축구장 한 41배 크기가 이제 모래톱이 증가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모래톱들이 수변 공간도 축구장 67배가 증가를 했고, 요거 합친 부분만큼 이제 수면적 물이 차지하고 있던 면적이 이제 줄게 된 상태입니다. 똑같이. 공주보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 60배 정도의 이제 모래톱이 생겨났고, 축구장 한 40배 정도의 그 수면 공간이 더 늘어났고, 그만큼 또 이제 그 수면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류에 있는 저희 백제보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이 한 87배 정도 모래톱이 증가를 했고, 수면 공간은 한 193배, 그리고 수면적은 280배 정도가 이제 감축된 걸로 지금 작년에 이제 조사 평가단에서 그럼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결과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